14년 연속 디비전 우승이라는 대업을 만들어낸 바비 콕스 감독은 통산 2,504승이 역대 4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통산 2,326승인 역대 5위 조토레 감독이 4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반면 콕스 감독은 한 번에 그치는데요. 14년 연속 우승 기간 5번 월드시리즈에 올라 한 번밖에 우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틀란타는 왜 한 번 우승에 그쳤을까요? 1996년과 1999년 월드시리즈에서 진 양키스와 전성기가 겹쳤던 게 가장 큰 불운이고, 사이영 트리오를 자랑했지만 마리아노 리베라 같은 마무리가 없었던 게 단기전에서 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비 콕스 감독의 정규 시즌과 같은 믿음의 야구였습니다. 바비 콕스의 단기전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는 2010년 디비전 시리즈 4차전이었는데요. 1승 2패 탈락 위기에 몰려있던 애틀란타는 에이스 데릭 로가 6회까지 1실점으로 호투합니다. 그리고 6회 말 맥켄이 20세 루키였던 번가노로부터 솔로 홈런을 때려내 2대1의 리드를 잡습니다. 7회 초 1사 후 데릭 로가 오브리 허프에게 볼넷, 버스터 포즈에게 안타를 맞고 1사 1삼루가 되자 콕스 감독은 교체를 위해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하지만 더 던지겠다는 로의 말을 따랐고 투수 교체 없이 내려옵니다. 하지만 로가 펫버레를 볼넷으로 내보냄으로써 애틀란타는 1-3 만루에 몰렸고, 그제서야 콕스 감독은 투수를 교체하는데요. 결국 애틀란타는 7회 2점을 내줘 3대2의 역전을 당했고 그대로 패해 가을 야구가 끝나게 됩니다. 애틀란타 구단에서만 40년을 보냈으며 그중 20년이 마이너 감독이었던 스니커는 마치 콕스 감독이 돌아온 것처럼 정규 시즌 운영을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도 지금까지 큰 무리가 없었던 스니커 감독은 그러나 오늘은 느슨한 경기 운영으로 인해 월드시리즈를 끝낼 수 있었던 기회를 날리게 됐습니다. 당초 이미 검증된 바 있는 제시 차베스, 드류 스마일리 조합을 쓰지 않을까 싶었던 애틀란타는 예상을 깨고 신인 터커 데이비슨을 선발로 내는데요. 차베스와 스마일리가 텍사스에서 뛰면서 휴스턴 타자들에게 노출된 투수이다 보니 생경함을 무기로 택한 애틀란타는 이로써 2차전 이안 앤더슨, 3차전 딜런 리에 이어 월드시리즈에서 3경기 연속 루키 선발을 쓴 역대 최초의 팀이 됐습니다. 3차전 선발 딜런 리는 통산 4와 3분의 2이닝을 던진 투수, 두 번째 투수로 올라와 승리의 주역이 된 카일 라이트는 올해 6과 3분의 1이닝을 던진 투수, 그리고 데이비스는 통산 21과 3분의 2이닝과 선발 등판 경험이 5번뿐인 투수였습니다. 애틀란타의 초반 선택은 적중한 것 같았는데요. 데이비슨이 1회 초를 무실점으로 막은 후 1회 말 애덤 듀발의 말로 홈런이 나옴으로써 4대0의 리드를 잡게 된 겁니다. 1차전에서 2이닝 8피안타 5실점으로 크게 실망스러웠던 프람버 발데스는 오늘도 2와 3분의 2이닝 4피안타 5실점으로 물러나 월드시리즈 성적이 4와 3분의 2이닝 10실점, 8이닝 1실점을 한 ALCS 5차전을 제외한 나머지 포스트 시즌 성적이 11과 3분의 2이닝 17자책, 평균자책점 13.11이 됩니다. 1차전에서도 5대0으로 달아나는 쐐기 투런을 발데스를 상대로 때려냈던 듀발은 월드시리즈에서 1회 말로 홈런을 때려낸 역대 세 번째 선수가 되는데요. 포스트 시즌에서 1회 말로 홈런을 친 팀은 성적이 통산 7승 1패에 달하고 있으며 월드시리즈에서는 2경기 모두 승리했기 때문에 듀발의 말로 홈런이 나오는 순간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월드시리즈가 오늘 끝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월드시리즈 리뷰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2회부터 민터를 때려 박아야지 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애틀란타는 오늘 패함으로써 요기 베라가 날렸던 1956년 2차전 양키스와 호세 칸세코가 말로 홈런을 쏘아 올렸지만 커크 깁슨에게 대타 끝내기 홈런을 맞고 패한 1988년 1차전의 오클랜드에 이어 월드시리즈에서 말로 홈런을 치고 패한 역대 세 번째 팀이 되는데요. 하지만 1회에 치고 진 팀은 최초가 됐습니다. 2회 초 1사 1, 2루에 기회를 잡은 휴스턴은
3번에서 7번으로 내려온 브래그먼의 2루타, 그리고 8번 타자 말도나도의 희생플라이로 2점을 따라붙고 4대2를 만듭니다. 저는 2회를 마친 후 터커 데이비슨이 당연히 교체된다고 생각했는데요. 2회 말 데이비슨의 타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슨을 그대로 낸 스니커 감독은 3회 초 선두타자 알투베가 스완슨의 실책으로 출루한 후에도 교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브렌틀리에게 볼넷을 내주고 무사 1, 2루가 된 후에야 데이비슨을 내리는데요. 결국 휴스턴은 코레아의 2루타와 구리엘의 땅볼 타점으로 2점을 얻어 4대4 동점을 만들게 됩니다. 경기 전 스니커 감독은 데이비슨에 대해 오프너가 아니라 선발이다는 말을 하는데요. 데이비슨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간 건 선발 투수였다고 하면 납득이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선발 경험이 미천한 데이비슨에게 그 역할을 줬다는 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4대0의 리드를 3이닝 만에 날린 애틀란타는 3회 말 프리먼이 5대4로 달아나는 솔로 홈런을 날리는데요. 프리먼이 날린 460피트, 비거리 140m 홈런은 스태캐스트가 측정을 시작한 2015년 이후 포스트 시즌 최장거리 홈런이 됐습니다. 프리먼은 8개의 포스트 시즌 홈런이 11개인 치퍼 존스, 10개인 하비 로페스와 라이언 클래스코, 9개인 프레드 맥그리프, 앤드류 존스에 이어 애틀란타 역대 6위가 됐는데요. 그러나 리드를 안겨준 홈런은 6개로 5개인 치퍼 존스를 제치고 애틀란타 역대 1위가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애틀란타는 우승을 오늘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요. 민터, 잭슨, 매칙, 스미스, 불펜 4대장이 등판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11이닝 16K 1실점, 평균 자책점이 0.82에 불과하며 4대장 중 늘 스타트를 끊는 민터가 어김없이 가장 먼저 등판하는데요. 민터는 어제 유일하게 등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2이닝까지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5회 하드히트가 아닌 안타 2개를 맞고 2사 2삼루에 몰린 민터는 당연히 브래그먼을 걸러 2사 만루를 만들고 이번 포스트 시즌 성적이 42타수 4안타, 타율 9푼 5리인 말도나도를 상대합니다. 여기서 말도나도는 엄청난 센스를 발휘하는데요. 평소와 달리 홈플레이트 쪽으로 바짝 붙어서 몸쪽으로 공이 들어오면 맞겠다는 각오를 보여줍니다. 민터는 말도나도를 맞히지 않았지만 타자가 바짝 붙자 제구가 흔들리는데요. 결국 말도나도는 한 번도 스윙하지 않고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냅니다. 민터의 부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5대5 동점이 되고 2사 만루에서 상대한 대타 마윈 곤잘레스에게 빗맞은 역전 2타점 적시타를 맞게 됩니다. 민터가 5회에 내준 3개의 안타는 타구 속도가 89마일, 93마일, 81마일로 모두 하드히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휴스턴의 관건은 누가 2점을 지키느냐, 그리고 더 달아날 수 있느냐였는데요. 어제 크리스티안 하비에르가 백투백 홈런을 맞고 역전을 허용한 휴스턴은 시즌 중 클리브랜드에서 데려온 필 메이탄이 5회와 6회를 무실점으로 막아줍니다. 자신 없는 표정으로 대단히 공격적인 피칭을 하는 메이탄은 특히 대타 작 피터슨과의 승부에서 하이패스트볼 3개를 던져 3루 파울플라이를 이끌어낸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휴스턴에게 8점째를 선물한 선수는 놀랍게도 포수 말도나도였는데요. 2회 희생플라이, 5회 2사 만루에서 밀어내기 볼넷, 7회 2사 3루에서 적시타를 날린 말도나도는 포스트 시즌에서 3타점 경기를 만든 첫 번째 휴스턴 포수, 1977년 다저스 스티브 예거 이후 월드시리즈 일리미네이션 경기에서 3타점을 올린 포수가 됐습니다. 오늘 화제가 된 선수는 어제 8번 타자로 나와 안타를 때려낸 그레인키였는데요. 4회 대타로 등장한 그레인키는 날카로운 타격을 통해 1923년 이후 98년 만에 월드시리즈에서 대타 안타를 친 투수이자 1997년 클리브랜드 체드 오제이 이후 처음으로 월드시리즈에서 2안타를 친 투수가 됐습니다. 그레인키가 날린 안타의 타구 속도는 106마일로 오늘 휴스턴이 기록한 최고 속도가 됐는데요. 그레인키가 어제와 오늘 기록한 3개의 타구 속도는 104마일, 100마일, 106마일입니다. 민터가 1이닝 3실점 패전을 하는 반면 4회에 나와 14개의 공을 던지는 얼퀴디는 5회에 경기가 뒤집힘으로써 1이닝 무실점 9원승을 챙겼는데요.
2019년 월드시리즈 4차전 선발승과 올해 월드시리즈 2차전 선발승이 있는 얼키디는 비미국인 투수 최초로 월드시리즈 3승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얼키디는 2001년 랜디 존슨 이후 처음으로 월드시리즈에서 선발승과 구원승을 모두 따낸 투수가 됐습니다. 원래 6차전 선발이었던 얼키디를 쓴 휴스턴은 3위를 쉰 루이스 가르시아를 6차전 선발로 예고했는데요. 가르시아가 지난 경기에서 72구를 던진 점, 얼키디가 하루보다는 이틀을 쉬고 7차전에 오르는 게 낫다는 점을 들어 가르시아를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애틀란타는 오늘 승리했다면 2013년 보스턴 이후 처음으로 홈에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었는데요. 또한 1995년과 마찬가지로 디비전 시리즈,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월드 시리즈를 모두 홈에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승리했다면 단일 포스트 시즌 홈 8연승이라는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애틀란타는 이로써 포스트 시즌 홈 경기 성적이 7승 1패가 됐는데요. 원정에서는 3승 4패입니다. 6, 7차전이 휴스턴에서 열리기 때문에 6차전을 패하면 위험할 수밖에 없는 애틀란타는 맥스 프리드가 6차전에 나올 전망인데요. 5위를 푹 쉬고 등장하는 프리드가 앞선 두 경기의 부진을 털어내야 합니다. 역대 월드시리즈에서 3승 2패로 리드한 팀은 66%의 우승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휴스턴이 도전하는 1승 3패 후 3연승 팀은 46팀 중 40팀으로 13%의 확률에 불과합니다. 월드시리즈에서 1승 3패 후 3연승을 한 6팀은 1925년 워싱턴을 상대한 피츠버그, 1958년 미러키 브레이브스를 상대한 양키스, 1968년 세인트루이스를 상대한 디트로이트, 1979년 볼티모어를 상대한 피츠버그, 1985년 세인트루이스를 상대한 캔자시티, 2016년 클리브랜드를 상대한 컵스입니다. 저는 6차전 해설과 7차전 리뷰를 맡았는데요. 그럼 6차전 해설 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